자주의 짤 사진을 오늘은 2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예. 핵잠수함에 올라갈 수 있는. 예. 켄터키 함이던가요? 아니 근데 19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미국 핵잠수함 올라갔는데 이 핵잠수함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대개 이렇게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가셨고 또 우리 한국에 왔으니까 실질적 지휘는요. 저건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마치 그 미국 잠수함 우리 전략 자산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보가 지켜지는 것처럼 이제 북한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저는 왜 민간인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함께 가셨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 전략 자산을 민간인한테 다 보여준다? 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누가 넘버1인가 누가 넘버2인가 헷갈릴 정도예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권력서열 1위 김건희 여사 2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분 멘탈도 참 특이한 것 같은데 지금 욕을 잔뜩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토 방문 때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숍 들른 거,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처가 땅 의혹, 이것 때문에 사실 이런 정도 되면 그 제대로 모자를 하는 사람들이면 아이고 여사님 지금은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당분간은 공개활동을 좀 참아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호 여사님이 그 아드님 구속을 했을 때 월드컵 경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지 않았죠. 물론 중요한 때는 가셨지만은 가시지 않고 좀 자제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진. 왜 난동 부리는 사진은 하기야 법정 내에서는 사진을 못 찍죠. 법정 내에서는 못 찍고 미국에서도 이제 법정 내에서는 못 찍기 때문에 캐리커처로 하죠 보통.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는데 우리 언론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무섭잖아요. 이분이 법정 구속되면서 굉장히 재밌는 난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난동이죠 그게. 안에서 나 약 먹고 죽겠다. 내가 하느님의 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들어 누워버리고. 이건 옛날 같으면요. 우리는 아직 봉건주의 사상이 남아있고 군주제가 남아있는데 상감마마의 장모님은 부부인입니다. 그리고 장인은 부원군이라고 하는데 부원군이나 부부인은 중전의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도 받고 품위를 지켰어요. 난 도대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그 재판장이요. 나는 하늘도 민심도 그 재판장을 신부로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재판장이 유죄의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장고증명서의 공신력은 매우 높은 문서이다. 4번이나 위조를 했고 그 위조 증명의 한 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려고 법원에도 제출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범행의 규모나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하면은 재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는데 사실 이 소송은 장모님이 항소를 했어요. 1심에서 그런 판결을 받고 동업자에게 속았다. 그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사기 피해자이다. 우리 장모는 1원도 이득을 취한 게 없다. 그렇죠. 10원도 이득 피한 적 없다 하는데 저는요 여기에
사기 그 내용이 기소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형량이 1년밖에 안 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나 법조인들은 어떻게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 후배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큰 이익을 취했으면은 예. 우리 국민들이요 1년 감옥 살고 나와서 이익 취합니다. 저 범죄를 조장하는 겁니다. 예. 하는 그런 막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도 저희 장모님이 말씀했으면 믿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장모님 아까 말씀한 대로 피해자다. 피해자다. 단돈 10원도 예. 안 했다. 이렇게 장모님의 말씀을 믿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 1심, 2심 판결 이러한 법적 난동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국민들에게 제가 후보 때 말했던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예.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이 위안을 막론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 대국민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해명, 설명, 사과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죠. 근데 그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삼남안상을 사사건건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편리하게 해먹어요? 그건 난 굉장히 흥분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저도요. 예. 대북송금 특검에 구속됐다가 1심에 보석으로 나왔어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하니까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예. 이거 어디로 가나? 섰는데 저리 나가라 해서 그리 나가니까 거기에 감옥에 바로. 예? 예. 바로 교도관들이 데리고 예, 가던데 황당하겠죠. 그렇지만 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인 마님이 어떻게 들어놓아서 약 먹고 죽어버린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리고 그 법무부 여성 직원들 4명한테 이렇게 나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그분은 그럴 수 그런데 있는데. 더 예. 이상한 것은 예. 박지원이 경찰 조사받는 것도 대서특필하는 언론이 예. 안 쓰는데. 또 하나 오늘 사진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천공 의혹이 드디어 풀렸죠. 나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거짓말한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헤맸냐고요. 예. 천공 스승이 그 국방부 대변인한 부승천 대변인이 책자에 쓰니까 예. 그때부터 천공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풍수, 무소, 관상 이런 것은 믿고 안 믿고는 개인 영역이에요. 예. 나도 좋아해요. 저도 잘 봐요. 정신들 많이 가죠. 많이 가죠. 예. 그러는데 저도 백제공 교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적으로 국가 업무에 적용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정농단이에요. 그거를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해명하는 거 보면 김정숙 여사도 봤다. 이재명 대표 부부도 봤다. 아, 누구 안 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관절을 이리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하는데 풍수지리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했다. 국가 업무에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천공 예.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야 돼요. 사실은 천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다 이렇게. 백재권 교수가 유명한 이 풍수지리 학자고 예. 관상학자인데 여러 곳에 언론에 칼럼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한번 공관 옮기는데 청와대 용산 옮기는데 예. 한번 보여드려 봤다. 그래서 참조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했으면 이 사단이 안 나죠. 당시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 그걸로 끝이죠. 그렇죠. 예. 저도 말 못하겠어요. 저도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랬다가 예.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네. 대통령실에서 제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참모들은 좀 잘 골랐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아니라 요새 보면 왕처럼 군림을 하는 것 같고. 짐은 국가다. 예. 루이 14. 이 똑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자, 리투아니아에 가서 면세점 쇼핑했는데 이것은 호객행위다, 외교행위다, 문화탐방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양평 고속도로 7년간 한 것을 엄연히 옮기려고 한 것이 나오니까 장관이 백지화 시켜버려요. 그것도 오늘 보니까 돌려놨더만요. 백지화 못한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7년간 자료를 전부 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그거 공개하면 뭐예요? 국정조사해서. 나는 나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자기의 결백을 입증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미워하는 김부겸 총리 부동산 투기 얼마나 있는가 한번 따져봐야지. 이런 것이 나오고, 이 폭우, 예. 이것도 지금 다 넘어가잖아요. 마치 하나의 좋은 이슈건 나쁜 이슈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없애고 이걸 없애고 자꾸 밀어가는 거예요. 이슈가 이슈를 덮는 덮죠. 쪽으로. 예. 그것은 이제 유명한 노태우 정권의 노재봉 총리가 이제 기자들이 이 큰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기다리세요. 또 다른 이슈가 와서 덮어갑니다. 이 유명한 말인데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이슈가 터지는데요. 이걸 국민들이 잊어먹을 거다. 안 될 거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 과거에는 내가 굉장히 너 잘못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고 명품이고 다 따져내잖아요.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그렇죠. 있어요. 좀 더 잘했으면 좋은데. 올 가을 국회가 정기국회가 꽤 시끄러울 것 같아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온갖 사안들이 다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나 대선 전에는 항상 국회가 시끄러운데 이게 민주당 메뉴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 국정감사 같은 게 얼마나 좋은 메뉴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 저는 그 천공 의혹 네. 관련해서 쭉 이렇게 보다가 지금 이 순간 제일 억울한 사람은 최순실일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국정농단 똑같아요. 예. 자기는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렇게 오래 빵살이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대놓고 거짓말하고. 이제 두고 보세요. 제가 자꾸 얘기지만은 힘 있을 때 처리하고 가야 돼요. 예. 그래야 억울함은 최소한 안 당해. 내년 4월 총선 끝나면은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건 패배를 하건 하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3년 차로 시기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레임덕이 옵니다. 국회의원은 권력은 떠오르는 태양, 총선 후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후보들한테 줄 서지 지는 갈참한테는 처참해요. 그때 당해보세요. 예. 그때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망가져서 나중에 회복을 어떻게 시키나. 이런 정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장모가 법정 구속된 것도 초유의 사태라면서요.